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용산 전문가이신 대표님과 강의부터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호재로 인해서 서울권역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는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과 앞으로 용산권역의 투자 전략 어떻게 잡으셔야 앞으로 용산권역의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준비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좀 말씀드리면 용산 개발의 밑그림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한다 얘기만 나왔었는데 올 하반기서부터 정부와 서울시와 지자체, 특히 용산구청에서도 본격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철도 병원부지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상업 업무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용산 민족공원, 한남 뉴타운 3구역과 2구역, 또 용산역 정비창이라는 여러 가지 개발들이 계속해서 나옴으로 해서 용산이 정말 말로만 개발된다가 아니고요. 본격적인 개발의 준비와 착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이 강남권역의 재건축 아파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됨에 따라서 시행에 따라서 하지만 용산권역 한강변에 있는 이런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사업 심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례로 한강로 원효로 4가에 있는 산호 아파트가 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동부촌동을 대표하는 한강맨션 왕궁 아파트도 본격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산 전문가라서 방송을 통해서도 한남 뉴타운 3구역 개발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한남 2구역이 드디어 도시재정비안 심의를 통과가 돼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시공산 전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들이 계획되고 있고요.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마스터 플랜과 국제업무단지의 이슈만 빼놓고는 용산권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이상 없이 준비가 착착 진행되면서 아마 내년 2020년서부터는 본격적인 착공과 투자자들의 그런 쏠림 현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마스터 플랜과 국제업무단지를 제외하고요. 용산권역의 핵심적인 개발 사업이 서울시 용산구청의 지원 아래 계획이 잘 수립되고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다. 작년 여름에 용산 마스터 플랜과 발 맞춰서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집값이 어떻게 됐죠?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나 용산구청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고 이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크게 발표만 안 했다 뿐이지 주변 지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본격적인 개발을 하고 있다.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특히 서울시에서는 정책상 강남을 누를 수밖에 없겠고요. 그에 비해서 강북권, 특히 도심권역의 개발 사업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심권을 대표한 대장주가 어딨나요? 바로 한남 뉴타운을 표현되는 용산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용산권역은 슬럼화된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해서 일부 지역만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 공원, 상업 업무, 주거시설, 최고급 주거시설, 랜드마크로 개발되기 때문에 향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용산 개발의 끝판왕은 뭘까요?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재개를 위한 용산역 바로 하단부에 이 한강로 3가에 40번지로 정비창 부지의 개발안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번지 정비창이 단독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붙어있는 철도의 지중화 사업과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영역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틀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향후
조만간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의 소식이 전해줄 예정이고요. 이렇게 국제업무단지라는 용산 마스터 플랜이 정말 나왔을 때는 용산 진입하기는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처럼 개발 계획이 잡히고 발표만 안 했다 뿐인 지금 시점이 선투자 전략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용산에 신규 진입이나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가지씩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단지를 제외한 용산권 핵심 개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한강변 원효로 라인의 산호 아파트, 서울 용산권을 대표하는 한강변의 최고급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정비창 1구역 40번지도 조합 설립 인가와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다. 또 현대산업개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병원의 상업업무 주거 복합시설들, 용산 역세권역의 지하도시 개발 사업들, 또 한강맨션과 왕궁아파트, 현대아파트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들, 또 빼놓을 수 없는 큰 호재죠. 경부선 라인의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남영 역세권역에 있는 캠프킴 부지, 한남 3구역과 2구역, 3구역 시공사 선정을 얼마 앞두고 있고요. 한남 3구역도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계획 이외에도 용산 민족공원이 확정이 돼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서울시 정부는 정책상 강남을 누릴 수밖에 없고요. 도심권역의 개발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대장주인 랜드마크인 용산이 향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기사에서도 발표를 한 것처럼 강남권역의 재건축은 앞으로 당분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비해서 용산역 일대를 서울 2대 광장으로 하면서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 굉장히 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민족공원이라든지 서울의 그런 부동산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다. 특히 용산공원 또한 국무총리실에서 결정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원 개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용산 개발의 핵심인 업무단지 마스터 플랜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런 개발 계획들이 확실하게 확정 발표가 됐을 때는 지금도 용산에 입성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용산 진입하시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지금 시점을 놓쳤을 때는 용산 개발에 따른 그런 큰 시대 차익과 개발의 꿈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선투자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중심에 용산 민족공원이 자리하고 있고요. 개발의 3대 축인 서울역과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단지, 또 한남동과 용산 민족공원의 3대 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뭐니 해도 국제업무단지가 가장 큰 이슈고 향후 국제업무단지가 정말 블록별 개발이 어느 정도 확정됐을 때는 서울의 상업업무시설의 연면적의 거의 15% 넘게 차지하는 그런 큰 개발 이슈가 될 예정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자할 때 세 가지 3요소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두 번째는 교통 여건, 세 번째 환경, 주거 환경과 자연 환경이 바뀔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일자리. 국제업무단지가 땅 면적 13만 5천 평이고요. 이쪽이 개발됐을 시에는 연면적 자체 거의 100만 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테라노의 상업 업무시설들이 용산권, 한강변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면서 향후 강남권과 용산권 2파전이 될 수 있는 투자의 가장 큰 핵심적인 지역으로 탈바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에 꼽기에도 부족한 개발 소식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나면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용산의 전문가로서 늘 말씀드리는데요. 용산, 지금은 투자할 수 있지만 정말 핵심적인 용산 마스터 플랜과 국제업무단지 사업자 발표와 선정이 되면 진입하기는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바로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마지막도 입지다. 그만큼 서울의 중심축, 또 한강변의 가치, 교통 전철망의 허브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더더욱 더 커지는 지역이고요. 미래 개발 가치는 강남권보다도 더 큰 이슈들이 살아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와 미래 개발 가치가 나오는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집값 고점이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불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입지와 종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겠죠. 용산권역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됐고 가속도를 붙습니다. 따라서 투자 타이밍상으로도 가장 좋은 지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산 역세권 하면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과 국제업무단지 사업들이 재개될 예정이고요. 경부선 라인으로는 중앙에 있는 남영역과 캠프킨 부지 또 맞물려서 경부선 지하화와 용산 민족공원과의 그 관광 부지로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 눈여겨보실 지역 중에 하나가 효창공원 역세권입니다. 지금도 효창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개발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이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 지역의 개발 예정지에 소액 투자를 하셨을 때는 향후 용산 역세권 개발과 경부선 라인 또 효창공원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익을 가장 높게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원유로 1가, 2가 용문동, 원유로 3, 4가 라인. 이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 지역과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역은 단순히 빌라를 투자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분 투자, 향후의 개발 가치로 인해서 큰 폭의 시세 차익 또는 향후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지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아볼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셨을 때는 향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큰 시세 차익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과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반기 부동산 투자처로 용산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액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용산역 역세권, 경부선 라인과 효창공원 역세권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